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첫 문장을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드시고 귀를 더 가까이 가져오실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 60대 이후의 생활비 부담을 실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받을 수 있었던 상당한 금액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디오를 켜고 앉아 계신 것처럼 편안하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셨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생활비 상승은 늘 부담이 되지요. 병원비는 해마다 오르고 관리비는 어느새 두툼해지고 생필품 값은 조금씩 올라가서 체감되는 지출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방향을 세우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초점을 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도는 바로 노인생활 안정특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된 새로운 지원 정책입니다. 기존의 어떤 복지처럼 자주 반복적으로 주는 방식은 아니지만 상당히 실속 있게 구성된 제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보건복지부 시행령을 통해 새롭게 마련한 지원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 2일이며 그날부터 신청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지원금은 해마다 한 번씩, 즉 한 해에 한 번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50만 원, 부부 두 분이 함께 기준을 충족하시면 8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원금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배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도 혼자 지내는 어르신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해 각자의 생활을 꾸리는 시대가 되었고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전체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병원비와 약제비, 식비, 관리비가 겹쳐지면 한 달을 버티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단순히 알고만 있기보다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고민한 끝에 이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에게 최소한 한 해에 한 번이라도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한 번 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기와 용도를 잘 맞추어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필품 구입, 병원비 충당, 생활비 부족분 메우기 등 상황에 따라 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제 누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나이는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최근 석 달 동안의 평균 소득을 계산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혼자 사시는 경우 월 소득이 150만 원 이하면 되고 부부가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두 분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월 2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도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연금 외에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50만 원, 부부 두 분이 함께 기준을 충족하시면 8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매출 규모가 큰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처럼 연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동네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지역 내 소규모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지원금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급되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현금처럼 자유롭게 쓰되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매장에서만 사용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점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보통 한 달 안에 지급되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시면 2월 중에는 지역 화폐가 지급되는 흐름이 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늦게 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가능하면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제도에 관한 큰 윤곽이며 본격적으로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기 전에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상 나이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둘째, 최근 석 달 평균 소득이 단독 가구는 15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50만 원 이하입니다. 셋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넷째,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이며 동네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한 번만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금이므로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신청 과정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본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생방송에 귀를 기울이듯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더라도 하나하나 차근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실제 신청하실 때도 막힘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동네의 주민센터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에 사시는 분이 종로구 주민센터에 가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상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센터로 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위해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주민센터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류 종류가 여러 개라서 처음 들으면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중 편한 것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당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통장 사본입니다.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되지만 일부 절차 과정에서 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지 않아도 요즘은 모바일 앱에서 바로 통장, 사본을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소득 확인 서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은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갑종 근로소득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서류 중 어느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도 비슷한 방식으로 최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금소득을 받는 분들은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모두 해당됩니다. 연금공단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인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건강보험 자격 특실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최근 1년간의 자격 변동 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에 소득과 보험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고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모바일 앱을 이용해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의 공인인증 절차가 있으니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안내에 따라 천천히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특실 확인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시는 분들은 이미 소득 요건을 인정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류가 더 간단해집니다. 해당 증명서 하나만 제출하면 되고 추가 소득 증빙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정부에서 이미 소득 수준을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 증빙을 여러 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접수 과정도 훨씬 빨라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먼저 담당 직원에게 노인생활 안정, 특별지원금을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담당 직원은 준비해 오신 서류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 준비한 서류나 빠진 서류가 있을 경우 다시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를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제출이 끝나면 주민센터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정보들을 확인하고 소득 기준이 충족되는지 판단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승인 여부가 연락으로 전달됩니다.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지급 절차가 진행되며 지역 화폐가 설정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역 화폐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지도 미리 알아두면 활용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지역 화폐는 카드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시는 지역 화폐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로 바로 충전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지역 화폐 앱도 있습니다. 요즘은 앱으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앱 방식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받을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카드 형태가 훨씬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 기존 복지 혜택과의 관계를 설명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복지 혜택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 국민연금도 문제없이 유지됩니다. 의료비 지원 등 기존의 복지 혜택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지원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원 목적이 생활 안정에 있기 때문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이는 여러 복지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담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신청 시기 관리입니다. 매년 한 번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1월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만약 1월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2월, 3월 중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도 늦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해마다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은 누구보다 먼저 준비된 상태로 신청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어르신분들께도 이 내용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이웃분들이 함께 알려드리면 훨씬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에게도 미리 이야기해 두시면 서류 준비나 주민센터 방문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더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기 피해와 잘못된 정보에 대한 주의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복지제도가 발표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기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기초연금이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민센터나 정부기관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 신청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무료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통장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는 모두 사기입니다. 그런 연락을 받으시면 바로 끊고 무시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합니다.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꼭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나 주민센터 방문을 도와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혹시나 장애가 있거나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미리 연락하여 지원 방안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주민센터이며 필수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준비 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소득 증빙이 필요한 이유는 정확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기 연락을 절대 믿지 않아야 하고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즉 지원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생활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라디오에서 조용히 흐르는 팟캐스트를 듣는 것처럼 천천히 상상하시며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어르신들께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일반 카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정해져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가게들이 사용 가능 대상입니다. 이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방문하셨다가 결제가 되지 않아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사용 가능 매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화폐는 보통 동네 슈퍼, 전통시장, 중소형 음식점, 생활용품 가게, 약국, 미용실, 식당 등의 상당히 많은 동네 가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사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일상 소비의 대부분은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와 생필품 지출을 감당하는 데 지역 화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가정하면 한 달의 식비는 물론 식료품을 구입하고 세제나 휴지 등 생활 필수품까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80만 원을 받으면 두세 달 동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화폐를 생활비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연금만 받아서는 부족했던 여유를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역 화폐는 식비 외에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선 병원과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나 정기적인 약 처방이 필요한 분들은 그 비용이 매달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지역 화폐를 잘 배분하면 이 지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필요한 생활용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기별로 적절히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는 난방 관련 용품이나 보온용품이 필요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냉방용품이나 여름 의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이런 계절 소비와 연결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관리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지역 화폐의 사용 기한입니다. 대부분의 지역 화폐는 지급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을 놓쳐 혜택을 잃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급받는 즉시 사용 기한을 확인하고 가계부나 달력에 표시해 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사용처를 넘어 지원금을 사용할 때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수 지출 우선 사용입니다. 아무리 목돈이라고 해도 계획 없이 사용하면 금방 사라지고 아쉬움만 남습니다. 특히 고정적으로 소비되는 항목부터 충당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 식비, 약국 비용, 생필품 구입 등 반드시 필요한 소비 항목을 먼저 충당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매달 들어가는 정기 지출 일부를 줄여 연금이나 다른 소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계획 소비입니다. 필요하지만 늘 미뤄왔던 물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낡은 전기 주전자나 오래된 전기밥솥 또는 튼튼하지 않은 신발처럼 생활의 편의를 크게 좌우하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이런 품목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단 사용 가능 매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이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화폐를 통해 지역 사회와 연결되는 효과입니다. 지역 화폐는 단순히 소비를 돕는 역할을 넘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만큼 지역 경제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어르신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의 작은 소비가 지역 사회 전체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셈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시든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든 재산의 많고 적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최근 석 달 평균 소득만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고 해서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자녀분들과 함께 살거나 오래된 집을 유지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생활 안정 목적이라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재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혼란을 주는 부분이 바로 신청 시기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강조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작되며 그 이후 어느 달에 신청하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한 달이라도 늦게 신청하면 지급 시점도 늦어집니다.
예를 들어 1월이 아닌 2월에 신청하면 지급은 3월 중, 3월에 신청하면 지급은 4월 중으로 밀립니다. 지급 시점이 늦어지면 생활비 계획도 함께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고 가족들과도 공유하셔서 필요한 분들이 모두 챙겨받으셨으면 합니다. 복지 정보는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니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앞으로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건행 인생을 위한 멘토, 건행 멘토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